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자, 그냥 아주 단순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보석으로 풀려난 걸 둘러싸고 그 관련자들의 어마어마한 수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김용 후회로 했는데, 왜 김용 전 부원장은 후회스러운 일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으면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증거인멸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풀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 씨 빼놓고 다 풀려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직 구속도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아바타라고 하는 정진상에 이어서 김용까지 풀려나고, 그러면 이제 다 바깥에서 증거 인멸할 거 다 하고 말 맞출 거 다 맞추고, 자, 이러면 앞으로 이 재판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죄 입증하는 거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앞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제가 지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진상에 이어서 김용까지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거는 사실은 가장 큰 원인 제공은 검찰이 한 셈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 전보다 또 따지고 들어가면 법원이 재판을 끌었다건데, 재판은 6개월 내에 이거 끝나기 어려운, 1심 끝나기 어려운 거였죠 원래. 그러면 정말 이렇게 띄엄띄엄 재판할 일이 아니고 집중 심리를 해서 6개월 내에 끝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 이제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차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이 풀려났을 경우에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죄 입증에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검찰이 이 사람들의 다른 걸 찾아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이 만약에 발부하면 앞으로 또 6개월 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한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의 추가 혐의, 구속을 할 만한 추가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거고요.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석 신청을 안 했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안 했으면 자연스럽게 1심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구속기간이 김용의 경우에는 5월 7일, 그리고 정진상의 경우에는 6월 아마 중순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석 신청을 안 했다면 그냥 5월 7일 되면 김용 풀려나고 6월 중순 되면 정진상 풀려나고 이렇게 됐을 텐데,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재판부가 자, 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거죠. 자, 김용이 보석 신청을 한 거는 3월 31일입니다. 지금 한 달 훨씬 넘었죠. 한 달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만에 이제 보석을 허가한 거죠. 근데 그러면 김용은 3월 31일에 왜 보석 신청을 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아마 자기 이제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게 임박하니까 검찰이 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막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법원에다가 보석 신청을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 추가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건지 청구하지 못한 건지, 청구하지 못했겠죠. 왜? 추가 범죄 혐의가, 구속을 할 만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어제라는 그 날짜는 김용이 가만히 있어도, 보석 신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풀려나는 5월 7일부터 따지면 사흘 전입니다, 불과. 그러면 보석으로 나가면서 사흘밖에 못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대신 조건은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용을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 제한.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신고하거나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은 일절 금지. 그 다음에 출국 금지. 뭐 출국 금지야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대, 전자발찌라고 하는 거. 그거 흔히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한테 부착하는데 여기에다가도 그러니까 꼼짝 마라 집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실제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전화 이런 것만 안 쓰면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쪽에 누군가가 밀사가 다녀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 뭐 정진상 또는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뭐 부인들 있을 것이고 가족들 있을 테니까 와서 인편으로 뭐든지 다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이걸 피하려면 얼마든지 저는 뭐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판사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속기간 끝나면서 그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조건을 다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재판은 그때까지 안 끝나니까.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 그냥 끝나면은 아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차라리 며칠 전에라도 이렇게 풀어줘 가면서 여러 가지의 조건을 붙이는 게 증거인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재판부가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게 낫다. 그렇지 않고 보석 불어 그러면 어차피 5월 7일 날 나올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김용이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거를 미리 알았다면 그럼 굳이 보석 신청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흘만 더 구치소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자발찌 같은 거 안 차고 그냥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3월 31일에 보석 신청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지금과 같은 일. 근데 그때 김용 전 부원장은 검찰이 혹시 또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지 모르니까 그걸 방어라도 하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고민 끝에 그냥 사흘 전에 풀어줬다. 어마어마한 무슨 뭐라고 할까요? 계산, 수싸움 이런 것들이 김용 전 부원장 측, 검찰 측, 그 다음에 재판부 측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거를 이 김용 그 구속기간 만료 사흘 전 보석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우선 뭐 가장 핵심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 구속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핵심 피의자인 정진상, 김용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말 맞추기, 증거인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열느냐 열지 않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경우에는 2020년 작년 11월 24일에 구속기한이 끝나면서 석방이 됐습니다. 이때는 보석이 아니니까 그냥 석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왜 자해소동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2월 18일에 범죄수익 은닉 이런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도 바로 김용과 똑같이 3월 31일에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 핵심 피의자 세 사람이 핵심 피고인 세 사람이 하루 정도 차이로 또는 같은 날 보석 청구를 했다. 말 맞추기 냄새 또는 뭔가 공동 전략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루 간격으로 또는 같은 날 공동 전략의 냄새가 난다.
벌써 그 구치소에 있어 가면서도 말 맞추기 내지는 공동 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목이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보석 청구한 것이 참 뭐 우연의 일치인지 참 교묘하다. 이거는 앞으로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사람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사실은 검찰로서는 뭐 대비할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 김만배 씨 경우에는 2월 18일 날 다시 구속됐기 때문에 물론 보석 청구는 3월 31일 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냥 구속 기간이 끝나서 석방되는 거는 6개월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8월 중순쯤 돼야 됩니다. 8월. 아직 멀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재판부에서는 아직 김만배 씨의 보석 부분에 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만배 씨 이 경우에도 또 그렇게 김용처럼 뭐 구속기간 만료가 거의 임박해서 보석 허가가 될지 어떨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여튼 보석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런데 김만배 씨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가 어제 나왔었죠. 바로 저축은행 임원이 이제 아마 그 강원랜드 다니면서 도박을 했던 모양인데 그 도박한 사실을 김만배 씨가 알고 그걸 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저축은행 임원인 유모 씨라는 사람이 김만배 씨한테, 김만배 씨 당시에 법조기자였죠. 김만배 씨한테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김만배 씨가 2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2억 원을 받고 그 기사를 안 썼다는 겁니다. 이걸 비롯해서 그 후에 이 유모 씨랑 또 거래 관계가 됐습니다. 그 유모 씨가 그 저축은행 오너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또 이것저것 많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해결해 준다고 할 때마다 2억씩 받아서 총 10억을 받았다. 이것도 일부는 뭐 아마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이것도 그거 그냥 질병에 대한 위로금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김만배 씨다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 아니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보석 청구하고 그 다음에 설령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임박하더라도 이것만 보면은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거죠. 지금 사실 이 대장동 의혹에 김만배 씨만 입을 열면 다 풀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죠. 그 428억도 물론이고. 근데 김만배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아마 김만배 씨 부분에 검찰이 보다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김만배는 우선 구속기간 만료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게 만료가 임박하면 또다시 이 10억 부분을 가지고서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검찰이 정진상, 김용 모두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말 맞추기, 이로 인한 재판 지연, 뭐 이런 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